우리 아이를 튼튼하고 롱롱하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성장 면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 왜 처음이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미국의 폭스체이스 암센터 연구팀에서는요, 9세 미만 아이들이 식습관을 개선할 경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2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 등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두려워하는 그런 질병에 대한 수치가요, 일반인보다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 영양 식습관이 성인의 질병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너무너무 귀한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나 걱정되시죠?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급격하게 크는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보통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 나이대가 아닌가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는요,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의 점으로 점처럼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45cm에서 50cm의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출생 전까지 가장 많은 키가 자라고요. 그 다음에 키가 자라는 것이 사춘기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태내에 있는 시간을 빼고 나면요, 출생에서 2세까지가 가장 큰 급성장기이고요. 그리고 2세부터 사춘기 이전까지는 연평균 4에서 5cm가량 크면 평균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춘기가 시작되는 만 14세에서 15세가 되면요, 남자들은 보통 3년, 여자들은 보통 2년가량의 급성장기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사춘기가 겪어지면서 그 이후에 조금씩 성장을 하다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현재 1년에 몇 cm가 자라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동의 신체 발달을 한번 볼게요. 6세까지는요, 두뇌 발달의 80%가 진행이 되고요. 한 해 평균 체중은 2.5kg 정도 증가하면 좋고요. 한 해 평균 신장은 남아일 경우는 4에서 5cm, 여아의 경우는 3에서 4cm 정도 신장이 증가하면 정상적인 증가 폭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 골질량의 50% 정도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요, 내 아이가 잘 자랄 건지, 얼마만큼 자라는지,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는지, 이거 가장 고민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들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은요, 아이 때 분비가 되면 내 아이들의 키를 키우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성장 호르몬은 필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요,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요, 골밀도를 쫀쫀하게 증가시키고요, 근력을 증강시키고 기억력을 개선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성장 호르몬은 성장을 촉진하도록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 인자와 성장 단백질과 성장 판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키가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키가 클 때 가장 필요한 대표적인 영양소는요, 단백질, 아연, 요오드, 셀레늄, 비타민 D, 이런 영양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대는요, 영양 결핍이 아니라 칼로리가 과다가 돼서 영양이 결핍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성조숙증,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 크지 않을까봐 이런 것을부터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걱정은 우리가 식사를 잘 챙겨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하면 고민 없이 아이들을 잘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장을 잘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면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면역인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심해졌다가 또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이 상태를 반복하면 엄마들이 가장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점을 주는 게 바로 면역입니다. 그래서 면역은요, 충분한 수면을 하고요, 충분한 운동을 하고요, 충분하게 식사를 잘 섭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에서 섭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면역을 최상으로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데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비타민은 요즘은 기본이고요. 유산균과 단백질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장기 면역이 왜 중요할까요? 면역은 크게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선청 면역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기는 후천 면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후천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면역이 튼튼해야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면역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면역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해로운 물질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방어 체계가 튼튼한 것을 말해요. 즉,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능력이 튼튼한 사람은 면역이 높다라고 표현하고요. 스스로 몸을 튼튼하게 보호하는 능력이 조금 낮은 사람들은 면역이 낮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방어해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첫 번째 방어는요, 피부와 털, 점액 등으로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번 걸러주고요. 2차 방어는요, 바로 선천적 면역 체계, 즉 호중성 백혈구와 대식세포들이 병균을 잡아먹어서 면역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이고요. 바로 3차 방어가 후천적 면역 체계, T림프구, B림프구, NK세포 등 면역세포 물질들로 인해서 감염세포 등 암세포가 사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 방어인 피부, 털, 점액 등도 매우 중요하고요. 2차 방어선인 선천적 면역 체계도 튼튼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후천적 면역 체계 또한 우리가 잘 챙겨줘야 하는 면역이 되는 거죠. 그럼 면역이 약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질병을 겪게 될까요? 우리가 미취학 아동, 영유아 같은 경우는요, 아토피, 감기, 장염, 수족구 등 돌림성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되게 돼 있고요. 공부하는 유초, 중, 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비염, 천식, 감기, 아토피, 변비, 설사 등등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고요. 이렇게 돼서 성장을 했을 경우는요, 고혈압과 만성 당뇨,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 때문에 병원 가는 횟수가, 병원을 의지하는 횟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은 매우 잘 지켜야 하죠. 우리 아이들의 면역 이렇게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이런 면역을 가지고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해서 성장을 하냐면요. 보통 6세에서 8세 아이들은요, 1700칼로리에서 15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면 돼요. 남자아이들은 1700칼로리 정도, 여자아이들은 15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면역과 성장을 매우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남아의 경우는 30g, 여아의 경우는 25g 정도가 필요한데요. 비타민, 무기질과 함께 적정량을 섭취했을 경우 우리가 키와 그리고 면역을 최상으로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들인데요. 비타민 A, 아연, 비군, 칼슘, 비타민 C, 마그네슘, 비타민 D, 철분, 비타민 E, 요오드 이런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가 우리 아이들의 키를 키워주고 살을 단단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성장점이 늦게 닫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로 이것들을 다 채울 수는 없을까요?
저는 아이들 잘 먹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인 식단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수화물 2, 단백질 3, 지방 5 이 비율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잘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챙기려고 노력하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구석이 많고요. 또 내가 이렇게 챙겨준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잘 먹어주지 않으면 또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식사를 잘 챙겨서 최대한 열심히 먹이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충분히 먹이지 못하는 부분들을 영양소로 섭취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섭취 기준이 매우 미달되는 아이들의 그 영양소 섭취 비율을 보면요, 기준에 아주 미달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칼슘은 69.4%나 미달이고요. 비타민 A는 53.7%고요. 비타민 C는 43.1%나 기준보다도 섭취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성장기 아이들이 면역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이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양이 불균형하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현재 칼로리는 과다되고 영양소는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체중과 소화 비만에 놓일 수 있고요. 주의력이 결핍돼서 과잉 행동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아토피나 천식처럼 만성 질환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칼로리가 너무 많아지고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질병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의 영양을 언제부터 교육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아기 때 교육했던 것들이요, 훨씬 더 교육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의 생활 습관은요, 5세 때의 습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면역과 성장과 식습관을 잘 어렸을 때부터 습관에 들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가 영양소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와 겹치는데요. 엽산, 비타민C, 비오틴, 마그네슘 등등 여러 가지 비타민과 비타민 D, 철분, 아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식사에서 1차적으로 섭취를 하고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영양소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키우기 위한 키 튼튼, 뼈 튼튼, 근육 튼튼한 프로틴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 들어있는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세포가 잘 분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주는 이스트비, 그 다음에 뼈가 튼튼해지는 칼리, 그 다음에 장이 튼튼해지는 밸런스 위드인,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이 잘 움직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여러 가지 배에 가스도 차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럴 때 섭취하시는 뉴트리 파이버 파우더, 그리고 모자란 비타민C를 채워줄 수 있는 파이토믹스 체리안까지 이렇게 드시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주 우수하게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벗어난다면 앞에 있었던 것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프로틴, 더블X, 아세로라 C, 이스트비, 칼맥D, 밸런스 위드인, 그리고 비츠와 식이섬유, 파이토믹스 체리향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리 아이들의 영양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꼭 필요한 건강한 지방, 오메가3도 놓칠 수 없으시겠죠.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 공장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자연에서부터 유래되어 오는 게 좋겠죠. 뉴트리라이트는 전 세계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정직하게 밭에서 일궈낸 영양소를 가지고 영양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면역과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거, 저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뉴트리라이트로 건강하고 튼튼하고 키 큰 아이들로 같이 한번 키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메이 ABO 김재경이었습니다.